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신문에서 경제 뉴스 살펴볼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뉴스들 선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미국과 국내에서 다양한 소식들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약속을 어기고 우크라이나를 공격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푸틴 대통령은 내가 없었다면 러시아에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났을 것임을 모른 채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CNN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평화협정 각서를 약속받았으나 러시아가 이를 무시하자 며칠 내 추가적인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를 통해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500% 관세를 부과하는 추가 제재 법안을 소개하며 푸틴 대통령이 계속 장난을 친다면 상원이 직접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특히 중국과 인도와 값싼 석유 구매를 멈추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은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며 강력한 압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 최근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합참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지만 모든 것이 논의의 대상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27일 한미연구소 화상대담에서 지금 우리는 전쟁과 전쟁 사이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태세를 갖추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중 4,500명을 괌 등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고 보도했지만요. 미 국방부는 이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견제를 위한 병력 재배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론에 대해 미국은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이지만 핵무장 여부는 한국 국민이 결정할 주권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중 관계에 대해서는 최근 긴장 관계가 해빙되고 무역과 외교 활동이 증가하는 등 북한의 외교적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은 소비 심리가 회복됐다는 희소식입니다. 소비자와 기업의 경제 심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1.8을 기록해 6개월 만에 낙관적 전망으로 돌아섰고요. 전달 대비 8포인트 상승한 것은 약 4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특히 향후 경기 전망 지수는 91로 전월 대비 18포인트 급증했고요. 201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기업 심리 역시 모처럼 반등했는데요.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기업 경지 실사 지수는 6월 전망치가 94.7로 2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황 개선과 중국 내수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그중에서도 전자통신장비 업종이 123.5를 기록하면서 15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심리 회복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정책 기대감과 정치 불확실성 완화,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 한미 관세 협상 진전 등 긍정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낙관할 상황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리 지표의 상승은 기저효과와 미래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어서요. 실제 실물 경제와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려면 새 정부가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기술 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 상장 폐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이중항체 개발사인 파맵시는 3년 연속 연 매출 30억 원 미만, 그리고 법차손이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고 공시 벌점까지 누적되면서 상장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파맵시는 셀레이버리에 이어서 기술특례 기업 중 두 번째로 상장 폐지가 확정됐는데요. 파맵신뿐만 아니라 DXMVX 그리고 SMCM 생명과학, 카이노맥스 등 10여 곳도 매출 부진 또는 법차손 기준 미달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바이오 기업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장기적인 투자와 큰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바이오 기업의 신약 개발 투자를 위축시킨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동기 올릭스 대표는 바이오 산업 특성을 무시한 단기 성과 중심 규정은 신약 개발 생태계 전반에 부담을 준다고 전했고요. 정치권에서도 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금융당국은 상장 당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관리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1%대로 낮아진 가운데 가상자산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률이 연 2%대까지 높아지면서 거래소 예치금을 파킹 통장처럼 활용하는 코인 파킹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후 거래소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예치금 이용료 경쟁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현재 업비트가 연 2.1%, 빗썸이 2.2%, 코인원이 2%를 지급하고 있고요. 과거 0.1%에 불과했던 이용료율이 약 20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를 맺은 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치금은 거래소와 제휴한 은행들이 관리하면서 운영 수익에서 이용료를 지급하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거래소는 고객 확보 효과를 얻고 은행만 비용을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K뱅크는 업비트 예치금에 따른 이용료 지급 부담으로 지난해 1분기 507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올해 1분기에는 161억 원으로 약 68%나 급감했습니다. 특히 증권사의 예치금 이용료가 시장 금리에 따라 분기별로 조정되는 것과는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정금리로 지급을 하고 있어서 은행의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금융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높은 예치금 이용료율이 결국 은행의 수익성을 훼손하고 부담만 키우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양한 소식들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는 한은이 이제 구증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0.25% 낮추는 것을 결정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또 주가는 어떤 향방으로 흘러가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